대장님. 네. 그 우리 최고가 대비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진 아파트 거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보니까 광교 중흥 S클래스라고 단지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가 원래 이제 작년 대비 최고가가 32억 5천이었는데 최근에 거래된 게 23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거의 그럼- 마이너스 9억 와. 이렇게 빠졌죠. 예. 네. 이 아파트에 대해서 향후 전망이나 얼마만큼 더 빠질 것인지 그런 것도 혹시 예측할 수 있나요? 일단 어려운 질문일 수 네. 있는데 좀 데이터를 통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PC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리 이제 좀 구해놨는데 요 아실에 오면 지금 강교 중흥 S클래스가 52평짜리가 네. 32억 5천 하던 게 네. 요 32억 5천이 언제였냐면 21년 6월 달이었어요. 작년이죠. 네. 1년 이제 조금 더 지났어요. 12월이니까 1년 네. 반 정도 지났네요. 이제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9억이 네. 빠져버렸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네, 52평짜리가. 1년 만에 9억까지. 네. 그래서 강교 중흥 S클래스를 보면 아실에서 이렇게 이제 실거래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23억 5천까지 빠졌다. 네. 이래 볼 수 있는데 우선 얘가 9억이 빠졌지만 뭐 디테일하게는 비싸게 산 거. 이제 고점을 찍은 거는 최고점이죠. 최고가가 된 거는 뭐 뷰가 나오는데 좀 싸게 된 거는 뷰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우선 입지적으로 보면 광교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나 살기 좋은 신도시에다가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교통 접근성도 좋아졌고 네. 거기다가 호수까지 호수. 보이는 네. 완전 요 동네에서 좀 A급 단지에 속하죠.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를 네. 알기 위해서는 고평가되었느냐 아니냐 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입주 물량이 수요 대비 공급이 맞느냐 적느냐 그렇죠. 수급 동향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얼마가 적정한 시세인지 그게 네, 체크가 그것도 가능하네요. 이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미래 전망이 어떨 것이냐.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광교는 수원시에 있죠. 네. 수원시 영통구에 있죠. 영통구에 있죠. 그렇지만 우선 수원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또 경기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네. 나아가서는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수원만 본다면 자, 수원만 이제 체크해서 보면 여기 주요 지표에서 수요 입주, 그다음 미분양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우선 요때 고점을 찍고 이제 좀 급격하게 내리막길 중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대부분이 이제 고점을 다 찍었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요 파란색 선이 매매가 시장 강도고 주황색 선이 시장 강도인데 저는 이제 뭐 시장 강도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네. 이게 좀 선행지수로 해서 알려주는 지표거든요.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어쨌든 시장 강도도 현재는 좋지 않습니다. 저 밑으로 떨어져 있죠. 그러면 지인에서 평가했을 때는 여기는 좀 한동안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래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공급량을 보면 네. 22년도에 올해 물량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적정 수요량은 6,000세대인데 요때 14,000세대가 입주 물량이었거든요. 엄청나네요. 네. 2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전체 침체도 안 좋지만 수원 시장에서도 공급량이 많았다. 네. 그리고 23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23년 또 올해보다는 줄어들지만 있긴 많은 있네요. 편이에요. 네. 예. 그리고 24년 돼야 이제 조금씩 줄기 시작해요. 네. 현재 나온 양으로는요. 일단 수원 전체 시장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수원이 미분양이 없어요. 현재까지. 예. 예. 이거는 이제 새 아파트가 아직 안 팔리고 있는 재고량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적정하게 뭔가가 전환점이 된다면 좀 전환점이 빨리 올 수는 있다. 네. 좀 더 전환율도 세게 올 수도 있다. 이래 보아지는데 네네. 그만큼 수원은 수요가 많은 도시다. 이래는 봐지는데 네. 현재까지 추세로 보자면 내년까지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만약에 여기에 이제 그리고 이제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PIR 지수라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요 PIR 지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결국에 집값이라는 것도 뭐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사죠. 결국 돈이 있어야 사요. 네. 그럼 이 돈은 내 소득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PIR 지수에서 녹색이 이제 소득 대비 집값 해서 네. 이제 PIR 지수를 표시해 주는 거고
검은색은 뭐냐면 이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러니까 네. 국평이죠. 네. 국평 아파트의 평균 가격입니다. 파란색은 뭐냐면 1인당 연간 1인당 소득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리치고라고 있어요. 네. 리치고. 네. 리치고에 들어와서 리치고에서 분석에 들어와요. 네, 분석에 들어가서. 예. 근데 나는 이제 그 광교 중흥 S클래스가 얼마큼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32억 5천 하던 게 네. 지금 23억 5천, 9억이 떨어진 금액에 거래가 그렇죠. 됐는데 네. 이게 더 떨어질 것인지 제일 궁금하죠. 네, 이게 궁금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얼마 정도 떨어져야 또 적정한 건지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군구별로 최대한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경기도, 네. 경기도로 가야 되겠죠. 경기도, 그다음 수원시 영통구겠죠. 네. 영통구 지역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치고가 굉장히 또 잘 돼 있는데 여기서 가격 흐름도 볼 수 있고 투자 점수도 볼 수 있어요. 네. 투자 점수는 일단 결론은 안 좋다고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두 개를 보거든요. 전세 대비 저평가가 저평가. 얼마 돼 있느냐. 그러니까 전세 대비 저평가가 마이너스니까 고평가라는 소리예요. 네. 여기서 표시를 해놨죠. 빨간색이 유의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했고 녹색이 되면 좋다. 네. 그러면 요때 당시가 20년 말이나 아니면 요 당시 19년 당시 네. 요 17, 18, 19 이럴 때가 좀 좋았겠죠. 네. 좀 길게 보면 한 요런 시점 17년 정도쯤에 샀으면 가장 좋았겠죠. 지금은 좋지 않다 그죠? 예, 지금은 이제 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표시를 해주고 더 좋은 거는 이제 요거예요. 소득 대비 집값. 중요하죠. 예, 네. 이걸 10년을 볼 수도 있고 15년을 볼 수도 있는데 네. 뭐 전체를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수원에서 영통구는 우리나라 평균 소득으로 봤을 때 보통 여기서 10.4년이니까 약 한 10년 반 정도를 네. 소득을 내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네. 모아서 네.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 평균 영통구의 평균 집을 살 수 있는 수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소득 대비 저평가는 어떻게 해석할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월급에서 세금 이자 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네. 남은 금액.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을 가지고 얼마 동안 모아야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다. 네, 굉장히 디테일한 지표네요. 네, 굉장히 이제 중요 지표예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 또 이제 그런 말을 했었죠. 집값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소득 대비 집값을 봤을 때는 아직도 고평가다. 이 말이 이제 이거를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원시 영통구는 보통 10.4가 나와야 이제 평균이고 평균. 얘가 좀 잘 나왔을 때는 8. 그러니까 이 동네가 집값이 원래 비싼 동네죠. 네. 8년 동안 돈을 모아야 집을 살 수 그렇네요.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맞벌이다. 네. 그러면 4년은 모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코로나 기간 때 가장 고평가됐을 때가 언제였냐면 엄청나네요. 네. 17.4년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올랐다. 한 푼도 쓰지도 않고. 네. 네. 그만큼 많이 올랐고 그만큼 많이 고평가였다라는 거죠. 지난장에서 고평가 때도 11.5년이었는데 네. 11.5, 11.6 정도 나오는데 네, 네. 이번 장에서는 17까지 갔으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거의 대장 아파트들이 보통은 우리가 뭐 분양가 대비 2배 정도 했다면 네. 많이 올랐다 이러는데 요번 장에서는 거의 3배까지 올랐던 거죠. 네. 그래 보면 이제 10이 보통인데 이제 한 17까지 갔으니 굉장히 이 그래프만 봐도 느낌이 오죠. 그렇죠. 현재 그러면 고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예,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얼마냐 14.6. 14.6. 여전히 고평가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얘는 공급량도 많고 현재도 고평가다.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이거를 구하는 공식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겠습니다. 얘의 적정 시세는 10억짜리 아파트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PIR 지수가 평균이 10년이라면 네. 계산하기 쉽게 한 거예요. 네. 그럼 현재 만약에 20년이다. 이거를 5로 바꿀까? 5고 현재 만약에 현재 값이 평균 값이 5고 현재는 10이다. 네. 그러면 100% 고평가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네. 근데 평균 5년을 모아야 되는 동네에서 현재 값은 만약에 3년이다. 그러면 40%가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구해놨거든요. 그러면 요때 제일 비쌀 때가 네. 얼마였냐면 아까 32억 5천. 32억 5천이죠. 네.
32억 5천. 요때 32억 5천입니다. 21년 6월에 32억 5천. 네. 그러면 얘가 32억 5천. 네, 현재 네, 현재 최고점일 때 시세. 시세가. 네. 그리고 얘가 이제 가장 고점일 때 평균은 10.4년이고. 네. 그러면 여기 평균값 10.4. 10.4. 그 다음에 현재 값은 현재 값이 아니고 고평가 구간일 때 값을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가장 고점일 때 가장 고평가 그렇죠. 구간이니까. 네. 그러면 가장 고평가 구간일 때가 17.4. 17.4. 17.4 정도 나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비싸게. 이 집이 좀 이제 제일 비싸게 거래됐을 시점으로 좀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네. 17.4를 대입합니다. 이때 이제 32억 5천을 찍었다 맞죠? 예. 대부분. 예. 그러면 얘는 네. 이제 한 19억 4천? 약 한 19억 5천 정도가 이 동네에서는 좀 적정 가격이 되는 애인데 네. 32억 5천이니까 네. 적정 가치 대비는 67% 정도가 이제 좀 고평가돼 있었다. 그러네요.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최근에 이제 거래된 거를 또 체크해 보면 되겠다 네. 맞죠? 얼마만큼 최근에 떨어졌는지. 그러면 얘가 이제 9억이 떨어져서 네. 아까 이게 언제 거래된 건가요? 23억 5천에 네. 거래됐죠. 최근이 12월 달이네. 예. 12월 2일 예. 이게 됐고 23억 5천. 예, 23억 5천에 거래된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 전세가율도 구한 것도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전세가 대비 고평가 있잖아요. 네. 요렇게 했을 때는 한 21억 정도. 21억 정도. 20억에서 21억 사이. 그다음에 소득 대비로 했을 때는 이제 19억? 한 19억 5천 정도 약. 네. 이 정도가 이제 보통 여기서 말하는 적정 시세다. 네. 그러면 얘가 좀 더 적정 시세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오르든지 네. 소득이 올라버리면 또 소득 대비 집값 했을 때는 이 집값이 적정 시세가 또 올라갈 수 그렇죠. 있겠죠. 네. 반대로 소득이 떨어지면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소득 대비 집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요 동네 대비 이 아파트 단지는 소득 대비해서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동네가 쌀 수도 있어요. 네. 이걸 평균을 내서 소득 대비 집값을 구한 거기 때문에 네.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동네에 이 아파트는 요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네. 한 20억 언저리가 된다면 내가 적정 시세. 되게 고평가된 시세로 사는 거는 아니다. 그렇죠. 이래 알 수가 있고 사람이 공포심에 질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32억 5천 고점 찍었던 게 네. 지금 23억 5천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 무섭죠. 안 네. 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겁이 나서. 네. 한번 매물도 한번 볼까요? 네. 얼마만큼 더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굉장히 무섭죠. 자,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내가 매물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광교, 중흥, S클래스. S클래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매매 물건이 250개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 많아요. 전세도 263개고 뭐 동일 매물 이렇게 묶어도 이렇게 있죠. 네. 그다음에 면적이 아까 52평짜리죠. 네. 그다음에 매매 이렇게 하면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이런 애들이 지금 막 27억도 나오고 30억도 나오고 이래 있는데 네. 만약에 얘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예요.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해서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사람들이 요 시점에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겠죠. 10억짜리가 15억이 되고 20억이 되면 더 산단 말이에요. 예. 반대로 떨어질 때는 또 못 사요. 강 장군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게 근데 만약에 한 18억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20억이 어느 정도 적정 시세다. 그렇죠. 19억 5천이 적정 시세다 보는데 네. 소득 대비. 18억 16억 떨어졌다. 이 정도는 사도 되겠구나. 네. 사도 되겠구나. 이 정도는 좀 저평가돼 있구나.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그렇죠. 취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 잣대를 구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지표다. 중요하죠. 이 적정 시세만 알고 있어도 좀 편안하게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평가된 구간에는 뭐 따라간 투자 그렇죠. 좀 조심하고 네. 저평가된 구간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네.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거기가 입지도 좋고 단지도 좋다. 네. 이러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정말 좋은 이런 인사이트입니다. 방식으로 해서 뭐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뭐 대구, 수성구가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될까? 네. 우리가 이렇게 구해요.